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철구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월요일인데, 그냥 뭐, 특별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은봉오다 전환이 됐네요. 예,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가는 종목은 굉장히 잘 가거든요. 그렇죠. 지난주랑 똑같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2차전지 주요 종목들 뭐 수그러들고 있고, 이 와중에 AI, 예. 그리고 로봇, 와, 방금 전에 채팅창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오늘 날라가요. 말도 안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그렇게 솟구치던 AI 로봇 이쪽이 오늘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른 건 오늘 재건이 좀 붙었다는 거 정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것만 가고 그 가는 것 중에서도 시차를 두면서 가고 있으니 참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민 그대로 저희가 받아서 접수해서 알려드릴게요. 따라갈까 말까, 내 종목 갖고 있을까 말까. 그렇지. 이 종목이 과연 승산이 있는가 없는가. 맞아요. 진짜 고민 많으시죠? 네. 하필 이렇게 고민 한창 하다가 따라가면 타이밍이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 정확한 타이밍 전략들을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시부터 2시까지 랭킹쇼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한 980명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벌써 1000분 가까이 함께 하시네요. 감사드리고요. 제갈공명님, 그리고 앞산솔님, 네. 그리고 바닥꿈님께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옆집 아저씨님께서는요. 네. 귀와 눈이 즐거운 랭킹쇼. 감사합니다. 귀는 그렇다 치고 눈까지 즐겁다고 하시니까 네. 감개무량하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눈도 즐겁게 돼버린 네. 랭킹쇼가 되겠습니다. 오늘 약간 헤어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이렇게 왔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비비크림도 바르고요. 맞습니다. 예. 비비크림. 아까 없어 보인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럼 뭐라고 해요? 그럼 파운데이션 그래, 그럼? 메이크업. 메이크업. 맞다. 왜 그러세요, 진짜? 참. 자, 김은기님, 고영 20%네요. 네. 혹시 위쪽에 종목 진단을 올려주셨군요. 알겠습니다. 14,200원에 오늘 매수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오늘 로봇 얘기하니까 정재영님께서 로보티즈 그렇죠. 서비스 쪽이죠. 요즘에 그리고 로봇 스타도 티즈도 막 사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죄다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 뭔가 흐름 타는 것 같죠. 자, 네. 그리고 오로라님께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올려주시고요. 자, 귀숙님 안녕하요. 네. 이건 유창호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재영정님 반짝이는 의상이 아닌 검은색 의상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약간 좀 상식적이죠.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오늘 약간 어두컴컴한 색으로 그렇죠.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드린 동안 1,004분께서 함께 네. 해주십니다. 1004.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돌파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월요일 랭킹쇼는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날이 잘 생각보다 없어요. 15분 동안 고민하다가 이 주제를 적어냈습니다. 뭡니까? 추석 농수산물 서울장터 오늘 서울광장에서 개막. 갑자기 뭐 뉴스 속보예요? 이거는 제가 찾은 게 아니고요. 자, 돌려서 보겠습니다. 뭡니까? 네. 자, 얼마나 벌써 벌었어? 특집. 너무 싫어. 그렇죠. 우리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벌었어?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죠. 추석 때 네. 듣기 싫은 말 30대, 그러니까 직장인을 통틀어서 30대, 네. 그리고 40대는 이제 부부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비교 평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딱 저희 공감 많이 될 만한 주제 아닌가요? 그럼요. 추석 때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 갑자기 이 랭킹 주제를 딱 보는 순간 벌써 기분이 살짝 나빠졌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요즘은 많이 안 하시는 추세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을 거기 때문에 잘 그렇죠. 안 하신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들으면 항상 죄송합니다. 저 격해질까 봐 말을 더 못하겠어요. 앞선솔님께서 네. 어느 회사 다니는데 이렇게 빠졌대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진짜 벌써 공격적인 느낌. 앞서서님 이런 멘트 좀 조심해 주세요. 저희가 약간 순간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네, 무상사님께서는 사실 저 본 랭킹 주제보다 위에 얼마나 벌었어? 여기에 많이 꽂히신 것 같아요. 이렇어라고 저희가 약간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런 말도 정말 듣기 싫은데 어떤 것들 있나요? 자, 애인 있니?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니? 야, 이거 사실 애인 있고 없고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말이죠. 그렇죠. 애도 그렇고요. 그렇죠. 여자친구도 그렇고, 돈은 많이 모았냐? 네. 그러시면 빌려주시던가요. 그러는 작은아버지는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외동은 외롭대. 그렇습니다. 결혼 슬슬 해야지. 셋째는 결혼 얘기도 정말 많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예. 더 읽다 열받을 것 같으니까 자, 바로 예. 요거 하나만요. 예. 재영정님 정치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하지 마요. 이것도 거의 99, 100%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네, 이 정치 얘기 잘못했다가는 가족 간에 크나큰 상처와 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죠? 저도 웬만하면 집에 저기 처가나 본가 가면은 네. 웬만하면 TV 안 틀어놓습니다. 그렇죠. 네, 뉴스 틀지 틀어놔도 말고. 그냥 허허. 그렇죠. 허허. 예. 그렇지. 그런 겁니다. 예. 예. 자, 오늘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재미없잖아요. 네.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걸 통해서 그렇습니까? 최대한 감정을 절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위부터 하나씩 정답을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 스페셜 특집. 네. 금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예. 이거는 1위를 맞추시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결혼 문제하고 취업 문제 같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딱 역시 핵심을 딱 잡아주셨습니다.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다 주제는 그쪽으로 다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왜요? 저 지금 봤는데 너 아직도 코인 하니? 그런 것도 있어. 갑자기 지금 머리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코인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신대요. 보통 손실이 어마어마하실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마음을 진정시키고 첫 번째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1시간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한 시간 풀로 갑니다. 네, 금산 전문가한테 평소 너무너무 진단 받고 싶으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올리세요. 네. 자, 첫 번째 전기차 시대님께서 이분은 처음 뵀는데 이거 확 오네요. 뭔가. 그렇죠.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님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죠. 어떤 종목일지. 실제 종목도 맥락이 같네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래놓고선 갑자기 무슨 땅 철강주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58,850원. 지금 아이고. 손실입니다. 아니 이거 사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자체가 주가가 자꾸 내려가는데 네. 최근에 바로 매수하신 것도 아니고 손실이 제법 있으셔요. 그러니까 높을 때 사셨어요. 높을 때 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25%를 들고 가시는데 중요한 건 중기 목표가 만약에 단기 안에도 해결이 되면 아마도 단기에 나오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아요. 자, 전문가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국내 동박 업체들 한번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롯데에너지 멀티리얼즈 차트고요. 그 다음은 SKC 한번 볼까요? SKC가 이게 나와 있는 게 SKC 한번 보세요. 차트가 비슷비슷하죠? 지금 여러분 지금 요 종목은 SKC고요. 그다음 방금 제가 종목 진단 올리는 건 이건 롯데 에너지 멀티. 하나 더 볼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자, 이게 나와 있는 게 솔루스 첨단 소재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동박에 뛰어든 기업들도 있죠. 고리아 아이언 뛰어들었죠. 이게 지금 고리아 아이언도 동박에 뛰어들었고 LG 화학도 뛰어들었습니다. LG 화학도요. 그 다음은 일본 기업도 지금 동박을 생산하고 있고 대만에 있는 기업도 생산하고 있고 여러분들 일본, 대만, 중국도 동박업체가 다 있죠. 국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해외 쪽에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다. 주가는 이 정도면은요. 충분히 주가가 선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술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날 보세요. 이게 보시면 대란거래가 터진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저점이라고 해서 거의가 대란거래가 터졌어요. 이때 거래량이 200만 주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2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실망 매물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종목 진단을 엉터리를 하면 안 되겠죠. 종목 진단을 엉터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딱 저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자리가요. 이게 깨지잖아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다
물타기하고 전부 다 저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그 이하로 빠지기 때문에 요 실망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 실망 매물이 이렇게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마무리되면 주가는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0만 원도 아니고 9만 원도 아니고 8만 원도 아니고 7만 원도 아니고 6만 원도 아닌 5만 원대 후반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기다려줘야죠. 지금 2차 전지가 여러분들 그동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또는 포스코 그룹 주가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은요. 양극재 빼고 간 기업이 없어요. 여러분 양극재 빼고 간 종목이 있습니까? 2차 전지 종목 중에 간 게 없다니까요. 음극재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해질 쪽하고 여러분들 분리막 쪽 전혀 못 갔어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볼까요? 첨보 같은 거 보세요. 이게 첨보 주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빠져버려. 보세요. 이 첨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다 빠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게 성장성의 향후 성장성 내년 계속적으로 2024년, 25년 이렇게 성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주가가 충분히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 주가는 조정을 받았어요. 이제는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렸다가 이분께 지금 비중이 지금 25%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58,000원이면 제가 봤을 때 이게서 매수를 하신다. 그죠? 이게서 요 저점이라고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죠? 그러면 요 자리까지는 55,000원대까지 충분히 리바운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55,000원 정도 오면요. 일단 매도를 하세요. 58,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왜 내가 기다리지 말아? 이게가 워낙 매물이 세기 때문에 58,000원 가기 전에 다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5,000원에서 56,000원 사이 55,000원에서 56,000원 사이에서 일단은 매도하고 다시 기다리면 다시 싸게 재매수가 가능하다. 싸게 재매수입니다. 55,000원, 56,000원 전량 매도 후에 다시 5만원대 아래에서 노리는 전략. 그 전략이 저는 최상의 전략이 아니겠느냐.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차 시대님 보유하시고요. 58,000원까지 기다리려면 우리 전기차 시대님께서 방전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5,000원에서 56,000원 사이 목표가 그리고 나간 다음에 5만 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왜 가치는 있는 거니까 재매수 전략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뭐 진단 하나 받고 오는 동안에 거의 뭐 1,100분 가까이 쑥쑥 더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금산 전문가 너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금산 전문가님, 지금 무상사님께서는 든든하다고 가치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추정하더라도 손해보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아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전문가님 좋아요. 예, 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재영님께서는요,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이번 주는 2차 전지 올인이다. 올인한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정말 쉴 틈 없이 내려왔죠. 근데 전망들은 다 좋다고 알고 계시니까. 그동안 계속 내려오면서 AI, 특히 로봇 쪽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쭉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어디까지 갈까? 다들 아마 그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가운데 폭망 삼파장님께서는 네. SPG를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로봇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속기. 자, 그렇죠. 네. 2차 전지 쪽, 로봇 AI 쪽 어떻게 봐야 되나? 둘 다 갈까? 한쪽만 이제 타이밍 잘 봐서 한쪽으로만 갈까? 머리 아파요. 예. 네. 너무 고민하시다가 답이 안 나오면요. 바로 금산전문가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이번에는요, 두 번째 종목인데요. 유튜브 윤희정님의 종목입니다. 종목이, 이거 오랜만인데요, 이 종목은? 금융지주로 볼게요. 금융은행으로 갑니다. 아니, 이게, 이거 전성기 때, 그러니까 이게 2021년 한 봄쯤일까? 그때 12만 원? 주가가 12만 원 갔던. 와, 장난 아니네.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62,000원이고요. 네. 10% 비중이십니다. 현재 주가가 딱 반토막이 더 났거든요. 53,000원대. 소외주다. 어떻게 해야 하죠? 좀 도와주세요.
추매도 가능할까요? 맞아요. 소외가 된다는 게 확 느껴지는 게 이 종목을 언급했던 것도 진짜 저는 오랜만입니다. 진짜 체감상. 와, 네. 한국금융지주요. 62,000원에 10%. 많이 내려갔다 싶어서 저가 매수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도 더 밀렸습니다. 지금이라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자리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전문가님,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상당히 소외가 되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잘라낼까요? 아니면 이제 관심을 받게 된다면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네, 한국금융지주 먼저 배당이 얼마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종목은 배당을 봐야 되니까 현재 주가가 53,300원이니까 한번 배당을 볼까요? 최근에 한 4년 동안의 배당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2019년도 2,900원, 3,000원, 6,150원, 2,300원. 그러니까 2021년도는 가장 많은 배당이 아마 나왔죠. 6,150원의 배당이 나왔고 나머지는 평균으로 제가 계산합니까? 6,150원 빼고요. 평균으로 계산하면은 약 한 2,700원, 2,800원 정도. 그 정도의 지금 배당이 나오죠. 그럼 배당을 한번 2,700원, 2,800원을 배당이 나왔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2,700원 나누기 53,400원 정도 현재가 계산해서요. 보니까 5% 나오네, 그죠? 5.5% 정도. 배당이 5.5%면 이런 배당이 굉장한 겁니다. 이게 5.5%의 배당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방금 배당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그 부동산 금융 부실 위험이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증권업종들이에요. 이게 나와 있는 뭐 한국금융지주뿐만 아니고요. 뭐 NH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이나 이런 뭐 대신증권 이런 기업들은 부동산 금융 부실에 대한 위험성은 있어요. 그게 주가가 워낙 반영이 많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한국금융지주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 보세요. 여기가 일봉이 주봉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월봉 차트예요.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그 평균 가격대잖아요. 이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가격대가 요 가격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3월달 이후로 한 4개월 정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때 저점이 지금 가격대예요. 주가는 거기가 저점 부근에 왔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아까 배당이 5%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5만 원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 크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62,000원에 지금 이제 10%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요 5만 원 정도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주가가 53,300원이기 때문에 배당이 아까 5.5% 배당이 5% 가까이 되고 그 다음 주가가 5만 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추가로 5% 더 추가하세요. 그러면 15%가 되잖아요. 이 종목은 가져가는 전략인데 이제 그 찬바람이 불면은 보통 우리가 뭐 배당의 계절, 뭐 배당의 시즌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아마 배당 이야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까지 가져간다는 계산. 6만 원까지 가져가면 만약에 배당의 메리트는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요. 보통 배당 중 이렇게 보셔야 돼요. 6만 원 넘어가면요. 배당의 메리트가 떨어져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6만 원에서 한 6만 5천 원 정도면은 매도한다. 6만 원 아래에서 주가가 놓여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보유한다. 전략이라고 있는 것은 항상 전략을 세우세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항상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지 말고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6만 원 이상 넘어가면 배당의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하고 6만 원 이하에서는 배당이 있으니까 가져가고 뭐 이런 계산을 가지고 주식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요. 5만 원 무너지면 5% 추가 매수 해가지고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뭐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다라는 거네요. 만약에 5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좀 더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향으로 좀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금융지주 윤희정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희정님께서 아까 저희 랭키쇼 주제 공개해드리자마자 좀 아픈 가정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개인사죠. 약간, 네, 개인사를 말씀해 주시면서까지도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종목 진단 바로 도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희정님. 네. 자, 그러면은요, 이제 5위 한번 공개해 볼게요. 네. 자, 추석 때 정말 듣기 싫은 말 30대와 40대 갑니다. 벌써 듣기 싫어요. 자, 너 아직도 코인 하니? 이거요, 30대는. 예, 너 아직도 고인하니?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니? 아, 그리고, 야,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너네 딸만 있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거 지금 당사자들한테 이거 얼마나 상처입니까? 저희가 지금 꽁트식으로 하느라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열받죠. 와, 이거 상상만 해도 가슴에 상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코인 하는 것도 다 일하면서 남는 돈으로 어떻게 쪼개갖고 하는 거고. 이건 여담이지만 예. 코인보다는 주식으로. 그럼요. 투자하시오. 그럼 너무 잠 못 자요? 24시간 코인 봐야 됩니다. 자, 5위와 관련해서 밑에 사람 잡네요. 아직도 주식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 잡는 데면 닉네임 같은 게 저희한테 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주식이 사람 잡네요.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자, 공명님 정답 맞추셨다고요? 축하합니다. 재영님께서 네. 이렇게 또 서로 위안이 됩니다. 더 좋은. 희정님 더 좋은 아이. 인연이 생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해피바이러스님과 들레미님도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지금 새로 와주신 분들 오늘 랭킹쇼 주제 요거 4위부터 한번 맞춰가시면 됩니다. 네, 자, 너무 감정 몰입하지 마시고요. 네. 열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따뜻한 우리 정재영님의 종목. 대창단조가 되겠습니다. 대창단조. 우리 재영님께서 방금 전에 네. 3전 얼마에 물렸니? 이런 것도 하셨는데 지금 그거 주목할 게 아닙니다. 본인 종목 진단 지금 시작했어요. 보세요. 얼른 보십시오. 예. 자, 지금 7,300원에 10% 사셨는데 안타깝게 오늘 이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실을 좀 줄이는 정도의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바닥이 6,500원까지 갔었다가 또 올라오는 상황이라 10%라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격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십니다. 자, 전문가님, 대창단조 이제 좀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대창단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창에다가 캐터필라의 차트를 제가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캐터필라의 차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재차 상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캐터필라가 사상 신고가예요. 최근에 한번 하락이 나왔다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캐터필라의 주가 흐름과 비슷한 게 움직이는 게 캐터필라의 여러분들 납품하는 업체 중에서 여러분들 진성 TC라는 종목 하나가 있죠. 이게 여러분 이게 진성 TC라는 종목이에요. 보세요. 이거는 주가가 하락을 했다. 아직 회복이 안 됐죠. 아까 캐터필라는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 정도의 회복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정도의 회복이 나왔는데 진성 TC는 이제 조금 이렇게 회복이 나온 거죠. 그러면 진성 TC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좀 더 가져가시면 되겠죠. 14,000원까지 이상 가져가시면 되겠고 대창단조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난 이후에 조금 리바운딩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아까 내가 캐터필라는 이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창단조와 진성 TC가 거의 같은 업종이니까 그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굿찾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타야가 아니고요. 이게 뭐 이렇게 체인이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트랙이라 트랙. 우리가 트랙이라 그러죠. 이게 트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부 주행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쪽에 위에 보면 위에하고 아래쪽에 이렇게요. 요렇게 해서 이게 롤러가 있어요. 롤러가요. 위에 있는 것은 상부 롤러가 되고 아래에 있는 것은 하부 롤러가 되잖아요. 이게 처짐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살 제거제예요. 여러분 이게 처짐을
유지하는 게 이거 롤러잖아요. 앞에 보면 앞에 방향을 틀어주는 아이들러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러. 방향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쪽에 보시면요. 스파라켓이라고 있어요. 스파라켓. 요거는요, 동력을 전달해야 될까? 그래야 체인이 굴러갈 거 아닙니까? 이거 스파라켓이라 이야기를 해요. 주로 이 하부 주행체, 우리가 무한 궤도라고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대창단조예요. 진성 TC고요. 이게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중장비 부속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소모품이잖아요. 그죠? 이게 소모품이에요. 제가 또 롤하고 제가 소모품 기간을 한번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대한 부분을 알고 주식을 하시면 크게 부담이 없어요. 이게 나와 있는 실적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이에요.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실적을 보세요. 지난해 영업이익이요. 499억이면 500억이에요. 지난해 여러분들 이 조그마한 회사가 영업이익을 500억 낸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재무 안정성도 굉장히 괜찮아요. 보세요. 이게 재무 안정성 보세요. 차입금이 34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돈입니까? 이거 돈도 아니에요. 1년에 영업이익을 500억씩 내는 회사가 단기 차입금이 34억이면 이거 돈도 아닌 거죠. 이거는 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영업이익을 500억 내는 회사가 단기 차입금이 34억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지난해 34, 올해는 단기 차입금 하나도 없는 기업이에요. 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죠. 이거 김해 있는 기업이거든. 보면 이게 지금 이 기업이 김해시 생림면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종업원도 많지 않아요. 종업원도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안 나가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인건비 보시면요. 이게 보시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가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비용을 빼고 영업의 수익을 더하면은 세전 계속 사업 이익이 나오고 세전 계속 사업 이익에서 영업의 비용을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단기 그 순이익이 나오는 공식이에요. 재무제표를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액에서 판매액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에서 영업액 수익도 하고 영업액 손실 빼면은 세전 계속 사업이익 거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다. 이게 손익계산서의 방식이에요. 손익계산서에 구하는 공식이라고 해요. 굉장히 알뜰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가 진짜 확실하게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기업은요.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가셔도 돼요. 좀 빠지면 잡아도 된다니까요. 이분께서 10% 가지고 계시니까 5% 추가하세요. 예, 지금부터 5% 추가하시면 돼요. 네옴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 그러니까 상당한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됩니까? 약 8,000원 가까이 가져가시면 돼요. 이 정도요. 이 정도까지 가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 8,000원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지금 자리 한 6,800원 정도 오면은 추가 매수 5% 이렇게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손절 라인은 얼마로 제시해드리면 앞선 저점이 얼마냐 6,070원 이게가 손절 라인. 보유기간은요 한 1개월 정도만 가져가 보세요. 그럼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기간은 1개월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빼고요. 예, 여기까지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디테일하시죠? 추석 연휴까지 고려해서 그거 빼고. 진짜 듣는 입장에서 제일 듣기 편한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는 진짜 듣기가 편한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6,800원대 5% 가능하시고 예.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070원 그리고 1개월 정도 한번 가져가 보시자. 여기까지 그냥 다 알려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거. 예, 대창단조 수익 내십시오. 예. 그리고 또 구체적인 설명들 막 그림 그려가시면서 막 하셨잖아요. 재영정님께서 정말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 게 내용 보니까요. 굴삭기 면허를 10년 전에 땄었대.
아, 다 잊어버렸다고 이쪽 뭐 빠삭하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 약간 업계에 뛰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대창단조 골라주신 게 아닌가. 아, 그, 이런 맞아. 생각도 들고. 자기가 아는 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거기에다 또 전문가 의견까지 나오니까 당장 매수하고 올게요. 아, 그리고 진짜 금산 전문가님 재무제표 장난 아니네요. 네. 와, 어떻게 저걸 다 알죠?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고고식님께서 주식의 기본은 재무제표다. 맞아요. 명언 딱 남겨주셨잖아요. 근데 재무제표 아는데 다 안 보시잖아요. 맞아요. 잘 안 봐. 안 봐요. 봐도 모르겠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보기 힘들죠? 귀찮죠? 예. 진단 프로그램이라도 보면서 아 저렇게 보는 거구나 슬쩍슬쩍 공부 약간만 해두셔도 그렇죠. 최악의 경우의 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무 갖고 있는 종목 그냥 대충 테마 붙었다고 따라갔다가 큰일 납니다, 진짜. 예, 큰일 납니다. 그런 거 가릴 수 있는 지혜만이라도 얻어가시죠. 자, 지금, 1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4위 한 번. 레기나가 예. 더 갔다 오겠습니다. 네, 4위 한 번. 고고식님 많이 찔리셨다고요? 네, 아니시면서 왜 그러세요? 볼게요. 그럼 추석 때 듣기 싫은 말 4위입니다. 자, 30대가 듣기 싫은 건, 야, 너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이 녀석아. 딱 근데 이거고. 저거는 비단 네. 어른들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누가 해도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비슷한 맥락으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런 거. 기분 나쁜 얘기 할 거라는 걸 가로 열고 써놓은 거죠. 이거 멘트 슬쩍만 들어도 벌써 기분 나빠요. 네, 그리고 또, 딸은 있어야 안 외롭지. 이거 오비랑 비슷하네요. 항상 느낌이 뭐가 그렇게 애들이 외롭습니까? 그리고 어떤 성별이든 몇 명이든 예, 상관없거든요. 그게 마음이죠. 예, 이거 그냥 외로우려면 아들이든 딸이든 다 외로운 거고요. 네. 예, 그 나를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원님, 유에커님 진짜 결혼해야죠? 후후. 추석도 전인데 저는 벌써 이 멘트를 듣고 있군요. 예원님. 예원님 차단! 기억하시겠어요? 예원님 차단. 자, 근데 예원님 이 프로필 사진이 뭔지가 궁금해지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색깔만 있는 건지 뭔가 무슨 그 그림인지 헷갈려서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종목 진단을 하나 또 갔다 오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에 갓생일진님. 이제 커뮤니티를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자, 모트렉스입니다. 자율주행. 18,600원에 20%면은 지금 뭐 가격 수준인데요. 안녕하셔요. 자율주행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로봇 AI와 함께 그 전에 바로 요즘 들어서 자율주행이 슬슬 고개를 푹푹 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모트렉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00원대까지 가면서 주가 저점을 좀 만드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자율주행도 쭉쭉 올라오면서 단기간에 20%가량 솟구쳤거든요. 자, 더 갈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모트렉스입니다. 자율주행 모멘텀, 앞으로 더 기대할까요? 예, 제가 모터렉스를 이게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한 보름 전에 제가 한번 봤었는데 한번 볼까요? 시가 금액이 제일 큰 걸로 한번 볼까요? 한국단자. 이게 한국단자의 차트입니다. 5만 원대 있으니까요. 캠트로닉스. 이 종목 주가가 지금 거의 23,000원대 있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모트레스가 얼마짜리입니까? 모트레스가 18,000원짜리고, 그 다음 텔레칩스 볼까요? 텔레칩스가 주가가 27,000원짜리고, 유니캐스트. 제가 이 보여주는 게 차트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드림텍. 제가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한번 봐드리는 겁니다. 라닉스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게 라닉스, 그죠? 그 다음은 삼보 모터스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예, 삼보 모터스. 그 다음, 여러분들 캠시스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인데, 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터렉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지금 충분히 하면 상승의 초입에 지금 들어섰어요. 근데, 이제 모터렉스가 좀 단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단점 한 가지가 다른 그 자율주행보다도요, 이게 부채 규모가 많습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단자나 캠트로니스나 텔레칩스나 유니캐스트나 드림텍 같은 그런 종목군들은 그렇게 부채가 많지 않은데 모터렉스가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주가에 아마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워낙 부채가 많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식을 하면서 부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 한번 볼까요? 이게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 정도 부채면은 보세요. 와, 이게 지금 보면은 단기 차익금이 800억이잖아요. 880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부채가 이게 적은 거 아니에요. 880억이라는 것은 이게 2020 지난해에는 이게 573억이었거든. 볼수가 얼마 늘어 20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부채가 너무 많아졌어요. 성장성은 제가 봤을 때 분석을 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부채가 좀 많아서 그거는 염두를 해두세요. 뭐 부채가 많다고 주가가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게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매수 가격이 18,6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니까 볼까요? 18,600원이면 이제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다 그죠? 지금 보니까 33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보통 까맣게 내가 칠해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까맣게 칠해놓은 게 이게 33일 이평선인데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초보 분도 많으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주식을 하실 때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요. 이게가 지금 33일 이평선이죠. 그죠? 단기 매매를 할 때는요. 항상 33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항상 위에서 이게 움직이잖아요. 보세요. 이게 위에서 움직이니까 탄력을 받잖아요. 보세요. 이게 다 이게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이거 깨고 내려오면요. 이게 단기 매매하기 어려워져요. 지금 위에 있죠. 그죠? 지금 33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주식은요. 이런 주식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이 33일 이평선 아래에서 놓여있는 종목을 가지고 단기 매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은 이거는 21,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20,000원에서 21,000원까지. 지금 주가가 18,810원이니까요. 그죠? 이 단기로 요 정도면 한번 팔아주세요. 매도 이후에 다시 재매수. 그러니까 18,800원짜리니까 지금은 20,000원에서 21,000원 정도 되면 한번 매도하고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수익 난 걸 까먹거든요. 한 10% 수익이 났는데 팔지 못했주가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열받잖아요. 근데 사람이 열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딱 수익이 나면 팔고 나서 다시 또 저점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이 아예 중기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기로 가져간다면 그냥 계속 가져가게 이건 아예 그냥 계속적으로 중기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거든요. 잘 중에서 중기로 가져가는 종목군들은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 있잖아요. 이런 대형주들은 이게 현대 오토에버 아니에요. 이게 대장이죠, 대장. 이게 대장이잖아요. 보세요. 현대 오토에버의 지금 주가 흐름 보세요. 이게 자율 중에 대표 주자예요. 앞으로 매매했던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셔야 돼요. 매매하시려면 이거는 여러분들 한전이 현대차하고 완전 다이렉트 아닙니까? 기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이 주가가 조정받을 때 한 이런 것을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는 한 20만 원 가까이 내려오면요. 매수가 강해요. 이럴 때 뭐하고 계셨어요? 이럴 때 보세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현대 오토에버를 이야기해 주는 이유도 이런 종목을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터에서는 2만 원에서 21,000원 오면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노리시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트렉스를 봐드렸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시든지 아니면 이 다른 종목으로 교체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다양한 대안 중에서 골라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모트렉스 종목 진단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지금 계속 수급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들과 그런 포착된 것들을 보여주니까 지금 뭔가
바이오 쪽으로 좀 가고 있다. 네. 로봇에서 빠져가지고. 아니 이게 약간. 진짜 요즘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네. 아니 2차전지 쭉 반도체까지 쭉 밀어버리더니 예. 로봇 AI 쫙 갔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대단히 어떤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대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도 계속 가나 싶다가 어. 오후장 들어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시그널을 잡고 가야 되는 건지 참 복잡시렵습니다. 도대체 며칠이나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갈까 말까 고민할 타이밍에 적절하게 딴 데로 가죠. 아, 진짜 이게 데일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데일리로 방송도.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딴 데로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지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아까 네. 전에 예원님께 제가 물어봤는데 네. 프로필 사진 무슨 의미냐? 빨간색이요. 붉은색 그냥 행운의 색깔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간이 애매모호하지만 전화 가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신가요? 노르메카 알아요? 아, 뉴로메카야. 네, 5% 샀는데 얼마예요? 45,000원에 5%. 45,000원에 5%요? 올라갔는데 아까 안 팔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거의 매수가 근처네요. 매수가네 거예요. 예. 왜 안 파셨어요? 더 올라갈까봐요? 더 올라간다 해서 안 팔았는데. 아, 그러시구나. 목표가 얼마나 생각하세요? 한 48,000원 가지. 48,000원. 네. 최근에 한 56,000원 장중에 갔던 게 최고치라서 네. 또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팔았더니 또 음. 내려오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로메카 세니까 또 협동 로봇 아니겠습니까? 알아볼게요. 금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지금 보니까 레인보우가 시가 총액을 제가 방금 보니까 4조 3천억이네요. 레인보우가 4조 3천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로봇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가가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이제 저하고 이제 항상 그 월요일 날 그 야인시대 리턴즈 이제 같이 출연하는 이제 이재필 전문가가 이 로봇에 상당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게 레인보우 이게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요. 이게 하나의 그런 테마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산업이다 이게. 그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그 손익계산서를 내는 공식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액 매출총이익이고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 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줄이느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로봇이 가는 이유가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게 승부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영업이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 이거는 테마가 아니죠. 산업이죠, 산업. 테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죠?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뭐 단기간에 뭐 되는 사항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 최소한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산업이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지금 그 유로메카를 한번 볼까요? 이게 유로메카죠. 오늘 5% 정도 올라왔네, 그죠? 이게 두산 로보티스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티스의 상장권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분을 가진 두산이라는 종목이 오늘 주가 보세요. 이게 두산이잖아요. 두산이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상한가네요? 예? 두산이 상한가에 보니까 이게 두산 로보티스의 IPO 우리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산 로보티스의 과연 시가총액은 얼마나 될 것이냐? 레인보우가 4조가 넘어갔으니까 두산 로보티스도 두산 로보티스가 상장이 됐을 경우에 그 시가총액이 엄청난 이게 보니까 이거 두산이라는
요 그룹은 지금 시가총액 2조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두산 쪽으로 지금 매수가 몰리는 거죠. 그만큼 두산 로보티스의 시가총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보면 유로메카도 한번 단기간에는 예, 주가가 한번 고점을 칠 수 있습니다. 단기간 한번 주가가 예, 한번 고점을 칠 수 있으니까 한번 팔았다가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옵니다. 이 주식은 저는요,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반드시 와요. 자, 뉴로메카 볼까요? 이날. 이게 5만 원이네, 그죠? 이게 고점 5만 900원이네요. 이게가 주가가, 이게가 5만 600원이고. 보세요. 이게가 5만 900원. 제가 친절하게 예, 진단해 드리죠? 이게가 5만 900원이고요. 이게가 5만 600원이었어요. 이게서 주가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유로메카가 지금 주가가 4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5만 원 가까이 오면 한 4만 8천 원에서 4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오면요 한번 팔아주세요.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 영원히 그냥 팔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엔드가 아니라 ing. 여러분들 빠지면 얼마 정도 4만 원 정도면 다시 또 재매수.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4만 8천 원, 4만 9천 원에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4만 원대에서 재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짜서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시청자님 있을까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더 내려올 수 있어요? 팔아야 돼 지금요? 아니 갖고 가야 돼 지금 더 내려올 수 있을까 봐 걱정이네. 손절까지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님. 지금 자리에서 유로메카는 손절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단계적으로 손절이 필요 없고요. 그 대신에 내려오면 더 사면 돼요. 지금 5%밖에 안 되잖아요. 내려오면 더 사면 되죠. 당분간에 이런 손절은 없습니다. 최소한 이 종목은 한 1개월 안에는 손절이 없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해결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수익 내고 나오세요. 예. 좋습니다. 아주 명랑하게 낭낭한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럼 진단 하나 바꿔왔고요. 오늘 랭킹 주제 3회 공개하겠습니다. 예. 뭘까요? 결혼 슬슬 해야지. 셋째는 셋째는 3위가 개인적으로 참 듣기 싫으네요. 딱 30대 때 듣는 그 노래죠. 자, 그러면 3위는 빨리 넘어갈게요. 가요, 1위와 넘어가요. 2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JS 린님께서 유튜브로 보내주셨는데 유니테크노입니다. 요거 자동차 부품 친환경차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5,534원에 30%. 현재 주가 3,690원이에요. 네. 주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유니테크노, 이거 손실이 큽니다. 어떻게 하죠? 이분께서는 지금 보니까 비중을, 30% 가지고 계시네, 그죠? 5,534원에 매수하셨는데, 이거는요, 기다리시면, 사실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은 그 재무제표나 제가 기업의 내용을 봤을 때 기업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런 종목에 사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종목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오직 관심이 지금은요 상위 있잖아요. 상위 한 30개 종목. 이 정도의 여기에서만 매수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상위 30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로봇이나 제약이나 그죠? 그런 부분에서 상위 랭킹 한 30위 안에 그러니까 전교 석차 1등부터 30등까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 뒤에는 그냥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종목이 사실은 알짜배기 종목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게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게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요 정도의 실적이면 보세요. 이게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60억, 74억, 61억. 그죠? 이게 1년에 약 60억에서 70억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잖아요. 이 기업이. 적자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짜리 약 900억짜리. 시가총 900밖에 안 되잖아요. 주가가 싼 거죠. 이런 쪽에 매수가 안 들어와요.
제가 이제 그 제약주 중에서도 이런 게 하나 있는데 하나 볼까요? 참 친절하죠. 제가 오늘 동구 바이오 제약이라고 있어요. 이 종목도요. 동국이 아니고 동구 바이오 제약도 주가 굉장히 싼 주식이거든. 제약주 중에서. 보세요. 주가 보세요. 못 가잖아. 제가 한번 하나의 힌트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은 시간은 아니지만 동구 바이오 제약이라고 있어요. 실적도 굉장히 뛰어난 종목인데 이 기업 중에서 또 로보터스라는 기업이 하나 로봇 기업 하나 있어요. 로보티스 아니고 로보터스. 이거는 비상장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종목도 바이오 종목 주가 싸잖아요. 못 가는 거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이런 게 결국은 나중에 앞으로 이런 종목에 관심이 올 거예요. 이제 제가 주말에 앉아서 기업을 공부해보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나와 있는 유니테크노라는 기업도요, 나쁘지 않아요. 요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비중을, 이런 종목의 비중을 30% 싣지 마세요. 이거는 소행주,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주식은요, 여러분들 비중을 30%, 나의 재산이 30% 너무 많아요. 많아봤자 15%예요. 요 정도만 실으시면 되는, 너무 많이 실었어요. 이렇게 하세요. 아마 가지고 기다리면 이거는 주가가 아무리 못와도 이쪽 4,500원까지 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옵니다. 4,500원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이게 오면은 이게서 한번 좀 물량을 좀 털어 놓으세요. 30% 정도 되니까 한 10% 정도 팔고 나머지 가져가셔도 되잖아요. 4,500원 이상 넘어가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계속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비중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에는 비중을 좀 15%가 적당하다는 말도 제가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니테크노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금산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그리고 금산 전문가님이 월요일마다 6시에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그렇죠. 배워야 산다. 정말 이 제목과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배워서 노력해서 지금 토마토에서 여태까지 살아남으신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월요일 6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배워야 산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치기 전에 요거 오늘의 랭킹 주제입니다. 네. 추석 때 듣기 싫은 말 1위와 2위까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갑니다. 볼까요? 1위 애인 있니? 맞아. 이거 애인 없으면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니? 근데 저는 애인 있니보다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는데 저게 훨씬 더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황금마루님 애인도 없니? 저는 기분 진짜 나쁜데. 아니 없을 수 있죠. 자, 2위 돈은 많이 모았어? 못 모았죠. 못 모았으니까 좀 빌려주시죠. 돈은 죽을 때까지 못 모으는 것 같아 제가 봐서는. 둘째는 외동은 외롭대. 애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전부 다 애기고 개인적으로 저도 제 동생이 있지만 네. 동생이 있다고 해서 되게 안 외롭고 그러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좋은 친구 사귀면 돼요. 자, 오늘 서로 기분 나쁘자는 특집이 아니고요. 기분 이런 나쁘네. 말들 우리가 감안해서 좀 더 화목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미리 건네드렸습니다. 역시 유창호 앵커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죠. 네, 오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